시간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의 법칙 중에 하나 첫 번째거든요. 이것 이외에도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 있고, 세 번째 기체 반응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씩 할 건데요. 오늘은 먼저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반응 물질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C와 D라는 물질을 만들었다. 그때 A, B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지? 여기를 반응한 물질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 반응물이라고 이야기하고, C하고 D를 뭐라고 그래? 그렇지, 생성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이 반응물이 생성물을 전부 다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물질이 생겼지만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뭐냐면 이 바로 이 반응물의 전체 총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총 질량은 어떻다?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자,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강철솜이 있다. 강철솜은 철로 이루어진 솜뭉치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철로 이루어진 솜뭉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강철솜이라고 하는데 이 강철솜을 연소시켜요. 연소시킨다는 건 뭐와 반응한다? 산소와 반응한다는 거거든. 과학에서 무조건 연소시킨다는 것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강철솜을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새로운 물질이 되거든요. 무슨 물질이냐면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이라는 물질이 돼. 산화철. 그래서 새로운 산화철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28g의 강철솜이 있었고 이 강철솜을 연소를 시켰을 때 산소 질량은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얘가 산화철이 됐어요. 산화철의 질량이 총 36g의 산화철이 만약에 만들어졌더라. 나중에 총 질량을 재보니까 그러면 이 반응물의 총 질량은 생성물의 총 질량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뭐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요 결합에 참여한 산소, 이 철에 결합된 산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소의 질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솜이 전부 다 반응했다고 가정하면 28g이 왜 36g이 됐겠어요? 바로 8g의 산소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전체 총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총 질량과 같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끝이야, 끝. 너무 쉽죠. 그러면 이제 왜 무조건 외우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잖아. 왜 그런지 알아야 되겠지. 그럼 왜 이렇게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자, 강철솜 철 원자예요. 이런 철 원자들이 있었어. 그리고 산소 O2야, O2. 그리고 산화철이라는 거는 Fe2O3라는 화학식,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더라도 이게 산화철을 말하는 분자식이 됩니다. Fe2O3. 자, 그럼 우리가 뭐 개수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두 개의 철, 두 개니까 O2가 두 개니까 여기다가 3 하면은 3O2. 그러면은 여기가 2Fe. 그럼 여기가 4가 되겠네. 4. 자, 어쨌든 4Fe 더하기 3O2가 2Fe2O3. 자, 이거 뭐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4Fe는 뭐겠어요? 바로 철 원자가 몇 개다? 4개다. 4Fe는 철 원자가 4개다. 이걸 뜻하는 거고 3O2는 뭐예요? O2 분자가 몇 개다? 몇 개다? 3개다. 얘네들이 반응하잖아. 반응하면서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인 Fe2O3가 된 거예요. 그러면 Fe2O3라는 거는 F 2개와, 그쵸?
F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 O3라는 거는 어디 붙었는지 몰라.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O3는 산소 3개가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Fe2O3예요. 이런 게 몇 개 있다? Fe 두 개의 산소. 지금은 여러분 산소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O3. 어쨌든 하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Fe2O3고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는 게잖아. 그치? 그냥 보세요. 산소 원자가 반응 전에 몇 개였어? 6개였잖아요. 근데 얘가 원자 배열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원자 배열을 했지만 그래도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산소 원자 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왜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냐? 왜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느냐? 당연하다. 왜? 원자라는 특성상 원자라는 게 뭐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럽니까? 아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원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존재하면서 단지 뭐만 바뀐다? 원자의 배열만 바뀌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것 뿐이죠. 자, 철 원자 하나, 둘, 셋, 네 개. 그대로 있잖아. 철 원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원자 수는 변함없고 배열만 바뀌었기 때문에 원자가 변함없다? 원자는 질량을 가진 물질인데 질량이 변함없다? 그럼 생성물도 질량 변함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질량은 보존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된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한번 예시로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강철솜이 있었어요. 강철솜을 연소시켰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강철솜을 산소와 반응했다. 그러면 산화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 강철솜의 질량이 28g이었다. 산소 질량 모른다. 그럼 산화철의 질량이 쟀더니 36g이 됐다. 산소의 질량 얼마일까요? 자, 어떻게 하라고? 반응이 전부 했다고 하면 이 두 개를 더한 반응물의 질량이 뭐와 같다? 생성물의 질량과 같다. 그러면 산소의 질량 얼마가 되는 거예요? 8g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 두 번째.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비커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 비커를 저울에 쟀어요. 이렇게. 저울의 질량을 쟀는데 얘가 만약에 106.2g이었다고 하자고. 만약에 106.2g이라고 해. 근데 여기에 A라는 물질을 담고 시험관에 B라는 물질을 담았어. 자, 여기에 있는 물질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을 선생님 예를 들 건데, 자, 예를 들면 뭐 탄산 나트륨이다.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얘는 염화 칼슘 수용액이다. 여러분 앙금 생성 반응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자, 앙금 생성 반응 하면은 이제 둘이 섞으면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자, 두 개를 섞어서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건 지금 몰라도 괜찮아. 지금 질량 보존 법칙 할 때 몰라도 돼요. 이 두 개를 섞어서 지금 하나의 비커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몰아넣었다고 해보자고. 하나의 비커에다 지금 몰아넣었어. 몰아넣고 나머지 비커는 그냥 비어있어. 이제 얘를 넣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여기서 지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질량이 변화가 있겠느냐. 여기 있는 질량 얼마 나오겠느냐. 자, 얼마 나오겠어요. 자, 이거 몰라도 돼. 이걸 그냥 A라고 봐. A와 B라고 보세요. B를 두 개 어떻게 써? 더했잖아. 반응을 시켰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 C 플러스 D라고 하는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졌단 말이지. 그래도 다 섞었고 원래의 비커와 원래의 시험관의 질량 더하기, 원래의 비커 원래 시험관은 그대로 있었고 한쪽에다 덜었을 뿐이죠.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란 새로운 물질이 어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질량은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106.2g. 왜? 질량은 보존되니까. 왜?
원자는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열만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그렇다. 원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고 뭐만 바뀐다? 배열만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거 말 나왔으니까 화학 반응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산 나트륨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거고 혹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이 앙금 생성 반응까지 해결해 봅시다. 염화 칼슘 반응을 했다. 자, 뭐가 만들어질까? 자, 요거는 말로 된 거 써주는 게 좋아요. 나트륨 Na 탄산 CO3. 근데 CO3는 E-니까 Na2CO3. 왜냐면 나트륨은 1 플러스 짜리고 탄산은 2 마이너스 짜리니까 1 플러스 짜리가 2개 필요해서 Na2입니다. 자, Na2CO3와 염화 칼슘 앞에 써주고 Ca 염화 Cl 얘도 마찬가지로 CaCl2가 되는 거죠. 왜냐면 CA는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짜리가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CaCl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한다.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음이온과 요 양이온이 만나서 CaCO3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탄산 칼슘. 자, 이거 앙금할 때 선생님 앙금 반응식 나왔죠. CaCO3 아저씨 카카오 바스에서 그 영상 안 본 친구들은 보고 오세요. 레전드 영상. 자, CaCO3 얘는 앙금이죠. 무슨 앙금이? 여기 밑에 안 보였었네요. 미안합니다. 바로 흰색 앙금이었죠. 이 앙금 가라앉고 나머지 구경꾼 이온들. 얘네들은 구경꾼이란 말이야. 구경만 하는. 두 개씩 있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의 NaCl 같이 써주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산칼슘과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여기서 얘가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체 총 질량은 어떻다? 같다. 질량은 보존된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자, 질량 보존 법칙에서 세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것이 이제 닫힌 반응하고 열린 반응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었어, 나무가.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예요, 나무. 자, 여러분 나무를 태워봤죠? 나무를 태우면은 실제로 얘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타면서 재가 되잖아요. 숯이 되잖아, 숯. 응? 숯이라는 게 되잖아요, 이 나무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무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질량은 원래 질량보다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질량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태우거나 또는 종이를 태우거나 종이를 태웠어. 마찬가지로. 그럼 종이가 까맣게 되면서 이렇게 슉 막 날리잖아, 종이가. 오히려 질량이 감소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 이거는 왜 질량이 감소한 게 아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반응은 다 물리 반응이든 화학 반응이든 전부 질량 보존의 법칙은 모두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산소 같은 걸 연소시켰을 때, 나무를 연소시켰을 때, 종이를 태웠을 때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감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때 나오는 CO2 기체, 그 다음에 H2O 수증기, 이런 특히 이 CO2 기체가 뭘로? 기체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날아가는 기체를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아가는 기체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이만큼의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감소한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날아간 CO2의 뭐까지 질량까지 합쳐줘야 그게 전체 질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을 자 똑같은 반응인데 자 이 반응을 이렇게 열어놓고 반응을 해. 나무야. 나무를 불로 태웠어. 태워서 즉 산소와 반응시켰어. 자 그러면 얘의 질량이 만약에 100g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안 보이네요. 오케이 미안해요. 만약에 요 반응이 100g이라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이 숱이 남고 이 실제 질량을 재보면은 이 저울에서 이제 질량을 재보면은 100g이 아니라 80g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하지만 이 줄어든 게 아니라 바로 뭐다? 날아간 CO2의 질량이 뭐다? 80에서 20g. 그렇죠? 80에서 20 더해야 되겠지. 처음에 100g 같으려면. 그러니까 요 날아간 것까지 합쳐주면 어떻다? 같다. 이런 반응은 열려 있잖아. 걔가 반응한 게 열려 있잖아. 그래서 이런 반응 우리가 열린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린 반응에 주의할 거는 뭘 고려해 줘야 된다. 바로 날아간 이 기체를 고려를 해줘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반응을 만약에 닫은 상태에서 이 반응을 똑같이 한다. 가둬놓고 이 전체 질량을 우리가 잴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가둬놓고 이 안에서 나무를 태웠다. 나무를 불로 태웠어. 그럼 나무가 숯이 됐어요. 날아갔어. 여기 CO2 기체들이 막 모여 있겠죠? 근데 밖으로 못 나가잖아. 다 갇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질량은 똑같이 100g으로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 뭐다? 결국에 질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 질량은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놓고 닫힌 반응을 할 때만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고 전체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요 질량 보존 법칙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렇게 강철솜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강철솜 산소가 연소시키는 거.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열린 반응이든 닫힌 반응이든 반응 결과가 질량이 똑같은 경우, 뭐 앙금 생성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이렇게 기체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에서는 열린 반응에서는 기체가 빠져나가는 기체만큼이 감소한다. 그래서 닫아놓고 반응을 시키면 그 기체까지 모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질량 보존 법칙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뭐 시험에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힘내세요. 화학 반응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